자, 이번에는 독서 지문을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글들을 추가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학생들이라든가 들려오는 얘기들을 좀 풍문을 좀 담았어요. 그리고 뭐 이감을 비롯해서 그 작품 예상하는 그런 자료들을 좀 참고해서 봤을 때 일단 이 문제지에서 좀 새롭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수능 특강 9쪽에 있는 주자학에 관련돼서 또는 어떤 정약용에 관련돼서 좀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능 특강 9쪽 이 문제제 첫 파트에서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수능 특강 301쪽에 주자학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그리고 또 양명학도 나오죠. 올해 그 뭡니까? 이 문제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마 철학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 철학 전공과 뭐 서양 철학 전공 뭐 이렇게 좀 둘이 들어가셨나? 좀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문제제 수능 특강 76쪽에 보면 자유주의라든가 로크라든가 밀이라든가 존 듀이, 아리스토텔레스 쟁쟁한 키워드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눈여겨봐둬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지문을 좀 추가해서 봐라. 그러면 여기 두 군데는 동양 철학이고요. 동양 철학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양 철학이라고 얘기합시다. 아마도 이 문제제가 복합제제로 출제가 된다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놓고 뭔가 연계성을 갖고 문제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제3의 선택지로 간다면 논리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칸트, 니체, 그 다음에 프로이트, 그 다음에 3단 논법이라든가 연역법이라고 하는 제3의 과정을 갈 수도 있어요. 수능은 늘 얘기하지만 딱 한 문제만 고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세트 정도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인쇄를 해서 보는 거니까 아마 선택으로 이런 세트로 나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 건데 요거는 그동안 짐작을 여러분들한테 살펴보라고 얘기를 안 했던 부분이니까 추가로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부분인데 인문에서 철학 지문이 나오면 읽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 중에서 4문제나 5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 복합이면 최소 5문제 이상 한 문제는 지문을 읽어도 지문과 똑같이 표현되지 않은 보기 박스가 입혀질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선택지 보고 연관성 찾아서 풀어야 돼요. 보기에서 연관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선택지에서 해당되는 문단을 찾아서 오히려 역으로 지문에서 보기랑 연결 포인트를 찾아서 정답 기준을 정하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보기 바랍니다. 사회제재는 뭐 경제와 법 제재가 번갈아 가면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올해는 좀 법제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비자와 법가사상까지 집어넣었을 정도로 아마 동양적인 또는 우리 고유한 어떤 동양적인 맥락에서의 어떤 법체계와 또 어떤 서양적인 법체계, 동서양을 좀 아우르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해서 여기 법경제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뭐 한비자 법가사상 등 이렇게 좀 여러 부분에 좀 공통분모가 있거나 여러 부분에 좀 영향력이 있는 법제재가 다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아니면 경제제재는 그동안 뻔히 다뤘던 것을 약간 벗어나서 우리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채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경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혹시나 갑툭튀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헌법소원제도라고 하는데 이건 절차법에 해당돼서 안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법에 대한 근간을 좀 따질 때 헌법소원제도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헌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한 번을 체크해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개념적인 거니까. 헌법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다음에 과학기술제재로 좀 넘어가면요. 얘기했었던 것처럼 올해는 좀 과학기술제재가 현대사회의 흐름의 트렌드에 좀 맞는 그것을 좀 쫓아오는 어떤 지문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네트워크국이 아니라 네트워크죠. 네,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예, 어떤 코딩에 관련돼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개념이잖아요. 우리 그 저장소 같은 거, 예, 클라우드 컴퓨팅이죠. 기상화가 아니라 네, 가상화라든가 하이퍼바이저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최첨단 기술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문이 과거지향적인 어떤 그 기초 내용보다 최근 사회 변화에 맞는 그러한 어떤 과학기술 제재가 출제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수특 203쪽에 AI에 관련된 내용 좀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86쪽과 139쪽은 인공지능, AI라든가 네트워크 또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최신 트렌드인데 거기에 관련된 기초 개념으로서 186쪽과 139쪽은 좀 연계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과학기술 제재가 최신 트렌드로 보면 바로 요건 것 같은데, 인공지능. 그죠? 203쪽. 예, 요겁니다. 그래서 요건 추가적으로 더 보자라는 내용이고, 늘 얘기하지만 절대 이것이 100%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좀 압축하고 예측하는 재미,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의 그 어떤 두뇌의 싱싱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수능 때까지 이 기억이라든가 학습 감각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거지, 이것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만 해서 안 나오면 누구 책임, 안 나오면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흥미를 갖고 자신의 어떤 사고력이라든가 관심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데 활용하자. 이렇게 나온대? 그럼 관심이 가네? 보네? 예, 그렇게 활용하라는 얘기죠. 수능 일주일 전, 10일 전 굉장히 내일 당장 수능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지치기 쉬운 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관심도를 또는 나의 흥미도를, 집중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거, 인문제재에서 주자학이라든가 양명학, 그 다음에 존 듀이라든가 로크,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나오는 요 9쪽, 301쪽, 76쪽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보라. 그 다음에 사회는 경제법 제재가 출제가 될 텐데 올해는 좀 법 제재가 조금 더 강세를 띈 내용으로 출제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과학기술 제재는 최신 트렌드를 맞춘, 최신 사회 흐름과 맞춘 어떤 지문의 제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인공지능이라든가 알고리즘 또는 네트워크라든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특 203쪽, 수특 186쪽, 수능 완성 139쪽도 추가적으로 한번 지문이라든가 해설지를 꼼꼼히 한번 읽어보세요. 독서하듯이 가볍게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